파티클의 매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뷰를 최대화해 보겠습니다. Alt W. 자, 그 다음에 파티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줌인을 했습니다. 모디파이 가서 확인해 보고요. 슈퍼 스프레이가 있고, 자, 슈퍼 스프레이에서 지금 적용한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네, 오프 SX 스프레드, 오프 플랜 스프레드 이렇게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로 적용되어 있고, 파티클 제너레이션에 가게 되면 유즈 레이트는 30, 스피드는 0.1, 변화값은 0.03, 그리고 파티클 시작되는 타이밍은 마이너스 30, 끝나는 부분은 270 이렇게 설정을 했고, 파티클 한 개 한 개마다의 라이프는 60이고 변화값은 20이었습니다. 파티클 타입은 페이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싱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F4를 눌러서 실제 쉐이딩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 부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티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에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재질을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페이스 맵을 한번 선택해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와이어로 보이고, 실제도 이렇게 와이어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서 관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어로 선택했고 와이어로 보입니다. 그러면 투사이드로 하게 되면 투명한 재질 같은 경우는 투사이드 하게 되면 안쪽도 보이게 됩니다. 투사이드, 지금 투사이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사이드 해제하고 페이스맵 선택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맵을 끄고 페이스티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페이스맵을 체크해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티드를 선택해 놓고 이제 매핑을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파시티 맵부터 먼저 만들 텐데요. 마치 연기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기 또는 수증기, 이렇게 연기 또는 수증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파시티 값이 필요한데요. 오파시티가 필요한데 이 가장자리, 이 페이스, 각각 한 개 한 개의 페이스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파시티를 제너럴 그라데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라데이션을 적용했는데 지금 매핑이 위에부터 아래쪽으로, 위에는 어두운 색깔, 아래쪽은 밝은 색깔,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페이스맵을 체크해주면 각각 적용이 됩니다. 각각. 자, 이 상태에서 페이스티드를 끄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페이스티드를 켜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맵과 페이스티드를 켜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이 소스가 여기서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개 한 개마다, 페이스 한 개 한 개마다 지금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대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리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로 되어 있고 레디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가장자리는 어둡고 가운데는 흰색, 그 다음에 점점 회색, 이런 분위기로 나타났고, 실제 페이스 한 개 한 개마다도 똑같은 느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할 것이 바로 오파시티 맵, 투명하게 뽑아낼 부분인데요. 검정색 부분은 불투명, 흰색은 투명, 회색은 반투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 회색을 조금만 더 흰색으로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흰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노이즈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이즈 어마운트 0.0인데요. 이것을 0.1부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0.1일 때 이런 모양이었고요. 그러면 자, 0.2로 입력해 보면 네,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인데 사이즈를 2로 키워 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즈를 3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랙탈을 체크해 보면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운트 값을 조금씩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0.3, 0.3으로 키워 봤고요. 그 다음에 0.4, 0.4로 키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줄여도 보겠습니다. 0.01로 해 보겠습니다. 작으면 이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0.0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약간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0.1로 바꿔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0.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3으로 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보거나 줄여보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키워보면 지금 많이 키워졌는데요. 8 정도로 키워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큰 것 같아서 다시 좀 줄여보겠습니다. 5 정도로 줄여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블랙 부분은 없어지는 영역, 투명하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검정색과 흰색, 회색이 마스크가 돼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흰색은 완전히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회색은 반투명하게, 검정색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스페큘러는 저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네, 스페큘러는 블랙으로 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스페큘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명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얘가 빛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를 블랙으로 바꿔줬습니다. 밑에 그로스니스도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택도 없는 일반적인 재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것은 오페시티이고요. 오페시티 값이고, 그러면 이 오페시티 값을 다시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색상의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자, 밑에 칼라 3번, 칼라 2번, 칼라 1번이 있는데 칼라 3번은 완전히 흰색인 것을 확인하고요. 255가 입력되어 있으면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 2번도 선택해서 다시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밝게 처리해 봤고요. 200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더 흰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페시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디퓨즈가 필요합니다. 어떤 색상으로 매핑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디퓨즈가 필요한데, 디퓨즈도 저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도 저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드래그해서 제너럴, 이번에는 노이즈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로 적용하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다시 이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사이즈가 있고요. 모양도 있습니다. 프랙탈로 해보고, 자, 여기 보면 검정과 흰색인데요. 검정색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꿔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0.8 정도로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의 디퓨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레디언트 오페시티로 들어왔어요. 오페시티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것을 더블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오페시티 맵은 파티클의 가장자리를 투명하게 처리해줄 그런 소스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 로우하고 하이가 있는데요. 로우 값은 올려주고 하이 값을 내려주면은 이 경계선이 더 강해집니다. 네, 이것을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바꿔보면요. 0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미세해서 표현이 덜 됐는데, 너무 숫자가 미세해서 표현이 덜 됐는데,
그러면 이 노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노이즈를 하나 쉬프트 누르고 복제를 해서 이 노이즈를 저는 한번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1은 블랙으로 가고 컬러 2는 흰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우와 하이 값이 있는데요. 로우 값은 올려주고 올려줬더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이 값은 내려주면은 흰색은 더 흰색이 되고 어두운 톤은 더 어두워져서 경계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고 다시 베스트맷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자, 노이즈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로우 값하고 하이 값의 변화를 주면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대로 로우 값은 0, 하이 값도 0 이렇게 하면 처음에 값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우 값은 올리고 하이 값을 내려주면은 조금 더 흰색은 더 하얗게 되고 어두운 톤은 더 어둡게 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뷰포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티클 매핑을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예,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렌더를 한 장 그려 보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에 가서 HD 규격으로 1280, 720으로 한 장의 이미지를 저는 렌더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자리가 좀 이렇게 가장자리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가장자리가 좀 투명한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파티클의 입자 크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수도 늘릴 것인가를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 장 그려 보겠습니다. 1280, 720으로 저는 렌더링을 한 장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배경은 제가 렌더링이 되지 않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굵기라든가 그러니까 파티클의 크기가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파티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보면 자, 그러면 이 카메라 뷰를 최대화 시켜 보겠습니다. Alt W. 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 파티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리얼타임으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은 영상 편집에서 또다시 저는 느리게 바꿔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마치 연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습기에서 나오는 모양과 다른 좀 변화를 줘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별도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배경을 따로 렌더링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포토샵을 활용해서 배경 이미지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영상 편집에서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별도로 뽑아낼 것이고 그 그림자는 별도로 합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을 따로 렌더링 걸어서 합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티클도 별도로 렌더링을 걸어서 합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혹시 그 파티클의 위치, 렌더링된 파티클의 위치가 오브젝트 앞에 있느냐 오브젝트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티클이 오브젝트들과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마스크 소스도 만들 텐데요. 그러면 분위기를 봤을 때 오브젝트의 간섭을 받는 영역을 저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멈추고요. 네, 지금 이렇게 파티클이 됐을 때 이 파티클들이 지금 오브젝트 앞쪽과 오브젝트 뒤쪽으로 갈 수 있게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컵을 저는 복제를 좀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저는 움직여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컵도 약간 움직여서 Shift 누르고 Z축으로 저는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카피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카피를 했고요. 자, 이 회전은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회전해 봤고요. 자, 이것은 두 번째 컵은 네, 요렇게 회전을 해 봤습니다. 네, 조금씩 회전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컵도 한 개를 더 쌓아 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Z를 잡고 위로 올리면 복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로테이션 네, 이렇게 좀 회전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화장품 용기 이것도 좀 카피를 해서 더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앞쪽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회전을 해서 네, 약간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복제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이쪽으로 움직여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앞쪽으로 더 와서 좀 더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자 플랜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가보면 그림자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간격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전시켜서 좀 변화를 주겠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lt W. 자, 이제 F3.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또는 레프트 뷰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회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줬고요. 제대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뷰를 저는 레프트 뷰를 퍼스펙트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컵들도 너무 정직해서 네, 조금씩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위에 있는 컵도 네, 살짝 로테이트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Alt W.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레프트 또는 라이트 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카메라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 용기도 서로가 좀 겹쳤습니다. 네, 이것도 다시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용기를 한 개를 더 저는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네, 이렇게 저는 카피를 했습니다. 자, 위치를 잘 잡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회전을 시켜서 좀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카메라 뷰를 최대화 해보면, 자, 이 파티클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럴 때 이제 완전히 컵 뒤쪽으로 이 파티클이 날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컵 앞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 네,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컵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컵 제일 위에 있는 이 컵을 저는 마스크로 만들 생각이고요. 저는 이것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이 파티클이 지금 컵을 이렇게 감싸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컵을 한 개 더 복제해서 저는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Alt W. 자, 여기서 다시 Shift 누르고 하나 더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네, 이렇게 좀 회전을 했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 뷰를 다시 저는 퍼스펙티브 뷰로 바꾸고 여기서 어색하지 않게 위치를 잘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얹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했고요. 자, 이때 회전할 때 로테이트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로크를 하게 되면 컵이 가지고 있는 축을 중심으로 제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뷰로 바꿔 놓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Alt W. 카메라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카메라 뷰 한 장을 제가 렌더를 걸어 보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를 한 장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파티클이 전체가 다 컵 뒤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컵 뒤로만 움직입니다. 네, 컵 앞쪽으로도 올 수 있고 한데 컵 뒤로만 움직여서 제가 여기서 이제 특정 그 부분은 제가 마스크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정 부분에서는 컵 앞으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컵 뒤로 이렇게 파티클이 지나가는데 컵 앞쪽으로 파티클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렌더링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탑에서 보면 저는 이 화장품 용기를 조금은 더 배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네, 완전히 앞쪽으로 오면 굉장히 커지겠죠. 오케이. 네,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용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네, 위치를 잘 잡아서 배치를 잘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용기는 카메라 쪽으로 조금만 더 위치시켜주면 훨씬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모든 배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을 레프트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배치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파티클의 움직임도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의 움직임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